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요, 임차권 등기 전후에 또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했을 때 과연 낙찰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하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런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로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2020년 1월 10일 날에 홍길동 씨가 1억에 전입 확정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2022년 1월 10일 날에 이 홍길동 씨가 전출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1억을 달라고 해요. 근데 임대인이 돈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 씨는 2년이 경과한 뒤에 전출을 가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전입 및 확정,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한 임차권 등기 부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길동 씨는 전출을 가게 돼요. 자, 그리고 2달 뒤에 근저당 5천만 원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이번에는 김철수 씨가 보증금 1억에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고 확정을 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현재 홍길동 씨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은 해당 부동산에 전입 확정을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그 건물에 등기하고 나가고 나서 또 다른 사람, 제3자가 와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2023년 5월 5일 경매기입 등기, 이 근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기입 등기,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권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말소기준 권리가 이 근저당이죠. 자, 이하 모두 소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입된 김철수 씨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긴 하죠. 소액 보증금인 경우에. 자, 그렇다면 이 보증금은 소액 보증금으로 인정이 되느냐? 자, 그 날짜의 기준은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22년 4월 10일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 오른쪽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기 지역별로 소액 보증금의 범위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저희는 뭐 경기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로 보시게 되면 자, 임차 보증금의 범위,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일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 금액을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 22년 아까 4월 10일이 근저당이죠. 근저당 설정 시점이 소액 보증금을 판단하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22년 4월 1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이 구간에 해당되죠. 21년 5월 11일부터 23년 2월 20일까지 이 구간입니다. 자, 저희가 있는 곳이 용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이에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현재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4,300만 원을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김철수 씨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 1억에 전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1억 3천이었죠. 보증금의 범위, 소액 보증금의 범위. 그럴 때 4,300까지 이렇게 우선 배당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 김철수 씨가 이 4,3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4,300 최우선 변제권에 의한 보증금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김철수 씨는 어떤 부동산에 전입해서 확정하고 거주를 하고 있나요? 자, 기존에 홍길동 씨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은 그 집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또다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김철수 씨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임차권 등기 설정을 홍길동 씨가 해놓고 해당 부동산을 비워놓고 간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입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임차권 등기 설정은 최초 전입 확정일자, 이 날짜에 기해서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대항력까지 모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데 제3자인 김철수 씨가 비어 있다고 해서 들어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김철수 씨는 4,3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배당을 받겠죠. 처음에 홍길동 씨가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우선 변제권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건재당권자가 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김철수 씨가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남은 배당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반적인 배당 순위와 차이라면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제3자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다 하면 이 배당 순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임차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상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같은 날짜에 전입확정 홍길동 씨가 1억에 들어와서 2년 뒤에 임대인이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집을 비워놓고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건재당 설정 이전에 바로 한 달 뒤에 김철수 씨가 보증금 1억에 다시 전입 확정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에 건재당 5천이 설정되고요. 이 건재당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 자, 권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하 말소죠. 자,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순위 임차권 등기 설정자인 홍길동 씨하고 그리고 김철수 씨가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김철수 씨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된 주택에 부동산에 전입해서 살고 있는 이 김철수 씨는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앞선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에 혹은 부동산에 후행으로 들어온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유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은 어떨까요? 대항력. 자, 이 대항력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건재당이야 다 소멸이고 여기에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대항력도 유지가 되는 게 맞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선행해서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여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온 사람, 임차권 등기 설정 등기가 된 부동산의 뒤에 들어온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가타부타 말들이 있냐 하면 법령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임차권 등기 설정이 돼 있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중첩돼서 이렇게 들어온 임차인이 있더라도 이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일단 법령에 명시된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항력은 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제가 판례도 찾아봤는데요. 이와 똑같은 사례의 판례를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찾다가 보기로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저에게 제보를 좀 주세요. 댓글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용익권이,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법리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뭐냐면 판례가 없을 때는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측의 손해 또는 불측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불측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자, 홍길동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돈을 안 주길래 2년 뒤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나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은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긴 상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뒤에 빈집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김철수 씨가 보증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항력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압류든 가압류든 건재당이든 실행돼서 경매가 진행됐다라고 봅시다. 자, 이러면 이 홍길동 씨도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이 김철수 씨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갈지 안 받아갈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배당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가거나 일부만 받아간다고 치면 이 김철수 씨에 대한 보증금까지 낙찰자가 인수할 걸 감안하고 이 전체 부동산, 이 경매 물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찰 쉽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손해는 누가 입죠? 여기 홍길동 씨가 손해를 입어요. 물론 김철수 씨도 손해는 있겠지만 적어도 김철수 씨는 본인이 임차에서 들어올 때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홍길동 씨는 본인이 최선순위로 전입해서 살다가 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못 받네.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의 대항력 때문에.
불측의 손해는 이 사람이 입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반대로 현재 여기 임대인이 있다라고 칠게요. 임대인이. 자, 이 홍길동이 전세금 1억으로 이제 살다가 나갔다고 치면 1억 5천을 이 주택이라고 가정할게요. 주택의 시세라고 봅시다. 자, 1억 5천인데 홍길동한테 1억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집을 비우고 나가서 그 다음에 김철수 씨한테 보증금 1억에 또 임차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집 시세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본인이 취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취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김철수 씨가 보증금 1억에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보증금 내가 받아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지할 거야.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 설정 해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초 김철수 씨는 보증금 1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어도 본인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 보증금은 비교적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꼬여지게 됩니다. 이득은 임대인만 보고 이 임차인 둘 다 손실을 입게 되죠. 어떨 때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빈 집에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 대항력을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행으로 들어온 이 선순위 임차인, 이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비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대항력이 인정되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판례가 있으면 여러분들 꼭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법리에 따라서 이게 불측의 손실, 불측의 이익, 부당이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위 판결이라 하면 추후에 그에 관한 반대 판결도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그 판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시는 분들, 보셨던 분들은 혹시나 계시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게 대항력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측의 이익, 불측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나 사례를 만들어서 경매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죠.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없죠, 사실. 자, 무슨 얘기냐면 1억 5천짜리 집인데 누가 1억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간 집을 누가 보증금 1억을 걸고 뒤이어서 들어오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드물어요. 정말 드문데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다루면서 실제 한번 볼까 말까,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까 말까 한 물건을 갖다가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돼 있으면요,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 200만원 걸고 달방처럼 다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1억 5천짜리 집에 보증금 1억 걸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절대. 여러분들 보증금 1억을 누구던가에게 맡기려고 하면 그냥 들어옵니까? 법무사에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물어보고. 그냥 안 들어온다고요. 이런 일이 드물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 싸매고 사례까지 이렇게 쭉 너무 희양찬란하게 만들어서 그것까지 공부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자, 어찌됐건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전세권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년 1월 10일 날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홍길동 씨가 1억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입을 안 해요.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5월 10일 날에 김철수 씨가 1억에 일단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김철수 씨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확정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요. 그 근저당에 기해서 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됐는데 전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입이 안 됐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입 확정을 통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입이 없다는 것은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집은 일단 비어 있으니까 김철수 씨가 1억의 전입 확정, 주임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가 진행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이런 경우 현재 전입자가 없고 민법상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만 주임법상으로는요, 이 전입이 되어 있는 이 김철수 씨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 민법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때 김철수 씨는 홍길동하고 상관없는 전혀 다른 제3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 자, 대항력은 이 전세권 설정 등기 기간이 유효한 그 기간 내에 전입 확정이 되면 대항력이 인정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당 기간 약정 기간이 종료되고
혹은 합의에 의한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또 판례나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입이 없는 비어있는 곳인 경우에 후행하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얼마였죠? 1억 3천 기준으로 4,300이었나요? 네, 4,300 맞네요. 그렇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이 2년이면 2년,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제3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제3자가 들어와 있으면 이 전세권자는 당연히 이의제기나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는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어떤 분이 그런 문의 주셨어요. 내가 전입하고 확정을 받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2년이 경료되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2년이 다 됐는데 돈을 안 내줄 때 그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전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20년 1월 10일 날에 홍길동 씨가 1억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21년 5월 1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날에 전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2년이 경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중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후에 내가 전출을 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자,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어떻게 되느냐, 최초 20년 1월 10일 날에 전입 확정받은 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거 안 됩니다. 요거 어떤 분이 또 문의를 주시고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민법에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이 당일 날짜 기준으로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담보권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전출을 해버리면, 중간에 전출을 해버리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깨지게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사례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거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을 해서 살고 있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 변제권, 그리고 대항력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말들이 많습니다. 명백한 법령이 없는 것도 없는 거고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누가 1억으로 다시 보증금 1억을 넣어서 전입을 해서 살겠습니까? 그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소송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판례가 좀 드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더라도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너무 깊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물건을 분석하시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례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경매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댓글로 누가 꼭 물어보셔서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도 찾아봤는데요, 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흔히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취합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